네, 일본, 미국, 다양한 국가들의 금리 결정이 이번 주 계속 예정돼 있는데 일정부터 좀 확인해 주시죠. 네, 빨리 하겠습니다. 네. 19일부터 20일 사이에 연준이 금리 결정을 하게 되고요. 네. 앞뒤로 유럽, 일본, 연달아서 중앙은행들 통화정책 결정을 하는데요.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것 역시 일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본이 오랜 기간에 어떤 그 마이너스 경제를 끝내고 지금 최근 들어서 뭐 경제 지표라든지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다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 일본 중앙은행 총재도 계속해서 정책 변화를 시사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금리 자체는 동결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기자회견에서 정책 변화를 시사하는 부분에 지금 시장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네 분은 다 이번 일단 FOMC는 금리 동결 예상을 하시죠? 동결이고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내일 모레 그 연준 회의 이후에 3시에 이제 발표를 하고 3시 반에 기자회견 하지 않습니까? 파월이 2배 주목돼 있습니다. 모든 국가들이. 똑같지 않을까요? 똑같습니다. 세 가지 얘기할 겁니다. 데이터 보고 확인하겠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할 일이 남아있다고 하겠죠? 여전히 연준에서 추구하는 2% 물가 수준에 비해서는 현재 높다. 똑같죠. 중요한 건 세 번째 고용인데요. 조금 바뀌었습니다. 고용이 살짝 좀 열기 씻고 있다고 그동안은 할까요? 고용이 뜨겁다라는 메시지였거든요. 2년 동안 계속 발표했던 겁니다. 네. 최근에 임금 상승률도 조금 하락했죠. 실업률도 3.8% 올라갔죠. 그래서 고용 시장이 조금 안정되고 있다라는 뉘앙스의 메시지를 내게 되면 시장 거기에 반응할 겁니다. 점도표상의 상단이 어디에 찍힐지도 한번 보셔야 점도표도 바뀔까요? 지금은 보면 한 번 정도 더 인상을 한번 더 해야 되는 건데 25bp만 딱 룸을 두고 있죠. 더 올리게 될까요? 그거보다는 내년에 얼마나 낮출 건가도 살펴봐야죠. 그 횟수도 중요하죠. 네. 몇 회 정도 예상하십니까? 지금 3번 정도로 시장은 원래 예상하고 있고 그 정도의 점도표가 나와 있는데 그게 만약에 줄어들면 충격이 있을 수 있고요. 저는 궁극적으로는 좀 더 중요한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전 세계 유동성이 감소할 거냐. 이건 밸류에이션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YCC도 거기에 엮여 있는 거고 전 세계 긴축 정책이 이어지면서 만약에 그 유동성이 감소하면 그동안 줬던 밸류에이션을 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뭐 고성장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나타날 수 있어서 네. 그 부분을 가장 주목해 보셔야 된다. 금리 이제 인상은 거의 막바지에 왔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금리의 인하가 언제부터 그리고 내년에 몇 번을 할 것인가가 좀 소비의 관심사인 것 같은데 약간 전 세계 기조로 좀 깔려 있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해요. 원래 시점은 1분기 얘기됐다가 내년 1분기. 예, 내년 1분기로 얘기가 됐다가 이제 가장 많이 의견이 모인 쪽 네. 뒤로 밀리고 있죠. 뭐 최근 보면 유가 변수도 떠오르고 뭐 그쵸. 곡물 가격 변수도 떠오르면서 전차 뒤로 밀리고 있는 분위기니까 더더욱이 그날 파월이 이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상당히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이번 FOMC 이외에 혹시 다른 나라 중에 주목해 볼 만한 나라 있다면은 어디 꼽을 수 있을까요? 일본이죠. 일본이요? 네. 이유는요? 일본이 최근에 이제 통화 정책 완화, 그러니까 장기채에 대해서 금리를 올리진 않았어요. 하지만 변동폭을 계속 확대하면서 금리 인상 효과를 발행하는 내용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효과를 발행하냐면 해외 자금이 일본으로 들어오는 형태로서의 유입 정책이 가능하거든요. 네. 이거는 일본이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채권 발행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그 일본 발표되는 시점이 그 이번 달 다음 달 일본 금리 결정을 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하지는 않겠지만 여전하게 그 장기채 수익률의 변동폭에 대해서 확대하는 내용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이럴 때는 역시 일본 시장 그리고 환율의 그 약세 현상이 좀 더 나타나면서 국내 시장에는 좀 더 우호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네. 궁금한 부분이 하나가 내년에 만약에 금리를 인하하는 기조로 간다면 이게 그 배경이 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은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를 인하한다든지 하면은 사실 시장은 안 좋아질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장에서 금리가 핵심적인 이슈가 아니고 환율이거든요. 왜냐하면 금리를 인하하지 않더라도 금리 정책에 대한 뉘앙스를 유연하게 발휘하게 되면 지금 상단부에 있는 10년 만기 국고채가 4.3% 수준에서의 가격 진행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최근 레이스 고점이 4.35입니다. 이게 박스권 레인지의 상단부입니다. 이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면 달러 약세로 전환되게 되면 과거에도 미국이 금융위기 이후에 금리를 인하했고 2014년, 15년, 16년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국내 주식시장에서 흐름들을 보게 되면 금리를 인하했다라고 해서 국내 증시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환율,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로 전환됐을 때 우리나라 지수가 2,000포인트에서 2,600포인트까지 2018년도에 움직였습니다. 이 과정에서의 흐름을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시장에 대비해 보게 되면
금리를 인하해서 금리가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것보다는 환율의 개선 상황이 나타날 때 국내 주시장에 더 유효하게 긍정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메시지만 내주면 됩니다. 자, 금리 인상이나 뭐 이번 FOMC 결정, 뭐 다양한 것에 대해서 나 이 얘기 꼭 해야 한다라는 부분 없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고수, 과거 미국의 금리 인상 종결과 달러 약세 전환 시그널을 주목해보자. 그리고 손석호 고수는 금리야, 제발 좀... 예,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과 비슷하네요. 김종훈 고수, 금리보다는 인플레이션에 더 주목하자. 하창환 고수는 물가 상승 압박 요인들이 또 뭐가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잭탑5 이렇게 5가지 주제를 확인해 봤는데요.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서 우리 또 시청자 고수분들은 어떤 의견을 주셨는지 박세미 아나운서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